자, 이제 40번 보면 되는데, 보기 전에, 맞다. 국어 얘기해야 되는데, 국어, 그지? 국어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 내일 못 오는 사람. 내일 못 오는 사람 있어요? 내일 각 잡고 국어 얘기만 하자. 오늘은 영어 얘기만 하고, 알겠지? 나도 니네 반 와서 맨날 국어 얘기하려다 영어 얘기하려다 하니까 대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토요일은 좀 국어 데이라고 좀 고정을 시키고, 토요일에 좀 국어 얘기를 좀 할 건데, 내일 고전시가 워크북이랑 그다음에 매산문만 가져오세요. 네, 알겠죠? 그리고 오늘 탈락한 사람 없죠? 단어. 없었어. 맞아. 성빈이 월요일날 승급 테스트만 준비 잘 하시고 진정성 있게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너 승급 아니지 아직? 한 단계 더 남았지? 그럼 됐고 듣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은 국어 가져오시면 국어 그 자리에서 풀어보고 같이 얘기 나누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완하고 그다음에 숙제 내주고 고전시가 워크북 확인하고 집에 갈게요. 그래서 고로 내일 오후 5시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진짜? 내일 학교 못 가지? 그러면 너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냥 일단 와. 그럼 고전 시간만이라도 갖고 와. 내가 내일 조치해볼게. 아, 그럼 넌 4시. 4시 반. 4시 반에 와. 30분만 일찍 와. 논술은 할만해요? 좋아요. 자, 이거 문제까지 풀었나? 아니, 문제 풀어야 되나? 오래됐지. 이거 안 푼 거 같은데? 느낌이. 안 풀었다. 안 풀었다. 기억났어. 선지만 했다. 그지? 형빈아,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 왜 구독했어? 어, 아, 맞아. 기억하셨네요. 맞아. 자, 웃자고 한 얘기예요. 자, 봅시다. The term, 용어가 biological control, 생물학적 통제. 이게 해설서에는 무슨 방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나? 혹시 해설서 본 사람 없어요? 그래서 뭐 되게 전문 용어처럼 써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생물학자도 아니고 생태학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용어가 생물학적 통제 정도까지는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통제가 늘 사용되어 왔어요. At times, 때때로 넓은 범위 내에서, 넓은 맥락 내에서 뭐 하기 위해서 to cover a full spectrum of biological organisms. 스펙트럼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니네가 아는 그 색 스펙트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선 범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 범위의 생물학적 유기체와 생물학적 기반을 둔 제품들을 cover, 다루기 위해서 저 개념이 널리 사용되었다. 첫 문장부터 겁나 어렵네. 뭔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biological control을 핵심으로 잡고 내려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냥 널리 사용된다라는 정도로만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 독해에서는 우리가 수능에서 이거 만나면 어떻게 독해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해 안 됐으면 일단 잡고 내려가 봅시다. This, 즉 생물학적 통제는 쭉 늘 spectacularly, 환상적으로, 멋있게, 훌륭하게, 성공적이었대. 많은 사례 내에서. 긍정적 서술이네? 오케이. With a number of past problems. 동시에 많은, 무수한, 다양한 past, 해충 문제가 영구히 해결됐다. 그러니 성공적이다. 그럼 생물학적 통제가 일단 뭔지 모르겠지. 근데 여기서 구체화해줬지. 생물학적 통제를 통해서 뭐 했어요? 해충을 박멸한 역할을 했지. 뭐 함으로써? 외래종 도입을 통해서 임포테이션 수입이니까. 그리고 성공적인 천적의 확립. 그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이올로지컬 컨트롤을 결국 뭐야? 외래종의 도입과 천적의 확립 같은 행위를 통해서 뭔가 자연의 생태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바이올로지컬 컨트롤 뭔지 알았죠? 이렇게 구체화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해. 추상적이고 난해한 소재 있죠? 내지는 주제. 이거는 무조건 뭐가 뒤에 있을 거다? 앞에서 이렇게 때려버리면? 뭘 믿으면 돼? 뒤에. 이거를 이해시켜주는 구체적 진술이 반드시 나올 거야. 알겠지? 그걸 믿고
이거 해석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기선제압의 의미를 오해하지 말라 그랬죠. 기선제압은 이거를 이 문장 안에서 완벽하게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을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하고 넘어가라는 뜻이었던 거야. 번역을 했는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밑에 거랑 잡아서 연결해서 이해하셔야죠. 글은 하나의 유기체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호작용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로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그럼 생물학적 통제라는 개념을 쭉 쓰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거 해결하는데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These importation successes. 근데 잘 봐. 이러한 외래종 도입의 성공은 항상 제한됐대. 한계가 있었대. Largely 무슨 뜻? 대개, usually. 대개 certain types of ecosystems. 특정한 생태계의 유형으로 국한되었고, 제한되었고, and or 아니면 어떤 해충의 상황 같은 데에만 국한되었대. 가령이네. 발라볼까? Introduced pest in perennial. perennial은 몇 년 산다는 뜻이야. 그래서 몇 년 지속되는 생태계 내에서의 pests, 해충에서의 도입과 같은 이런 사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limited는 그러면 재용아 긍정일까 부정일까? 왜냐면 성공이 제한돼 있대잖아. 그러면 제한적 성공, 그러니까 일부만 성공을 거뒀다는 거잖아. 그럼 부정적 서술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까지 싹 다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뭐야? 이러한 biological control이 널리 사용되는데, 근데 뭐야? 사용은 널리 되면서 성공은 고작 몇 군데밖에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있는 broad와 오히려 대립이네요. 그럼 이게 이제 힘을 받는 거야. 국한됐다. 알겠지? On the other hand, 그래서 성공은 여러 데에서만 했어요. 그 반대로 이 접근은 항상 제한적인 성공만을 거뒀어. 주요한 패스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크게 성공했고 다년생의 생태계에서는. 근데 now crops, row crops or other ephemeral. ephemeral은 단명하는, 그러니까 초파리 같은 애들 하루만 살고 죽는 애들 있잖아. 그게 짧은, 수명이 짧은 생태계나 이런 데에서는 뭐 했다? 결국 제한된 성공을 거뒀다. 그러니까 이거 둘 다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알겠죠? 왜? 일부에서만 성공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제한적인 성공을 거뒀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적 서술인 걸 잡으셔야죠. 이게 핵심이죠. In these situations, 이러한 상황들에선 the problem is often not the lack.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읽자마자 이제 딱 뭐 느낌 나? 형빈아, not 보자마자 뭐 나올 것 같아 이제 뒤에? 그치. 천적을 여봐 여기 천적의 수립이라 했잖아. 야 니네가 천적을 제대로 수립을 못해서 그게 모자라서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래? 경영 실태가 개판이고 그다음에 니네끼리 협력적인 연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야. 이런 것 때문에 제한적인 성과를 거둘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문제점도 나왔고요.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도 나왔네. 그러면 계속 나쁜 말, 안 좋은 말이네. 그지? 여기까지만 읽더라도 이미 끝난 것 같은데요. 그죠? benefit 탈락. ways to apply biological control, agriculture 탈락. 농업 얘기하는 거 아니죠? 또 교묘하게 꼬는 거 봐. 그지? 키워드. side effects 부정적인 말이네. 부작용인데 pest elimination through biological 이건 맞지? biological control 통해서 근데 해충을 박멸하는 거에 있어서의 부작용이야? 해충 박멸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탈락. Reasons for partial. partial 내가 그때 잡아줬지. partial 무슨 뜻? 부분적인. 그리고 부분적인 이유. 5번. 근데 1번을 안 했네. difficulties 여기까지 맞죠? 어려워. 근데 identify major pests 이것도 agriculture 탈락. 개 쉽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만 읽고도 끝나죠. 원인 찾았죠? 문제점 찾았잖아. 부분적인 성공. 끝. 됐죠? 깔끔하게 풀리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잠깐만 전화 좀 빠르게 받고 올게요. 40번 논리독해 흐름만 좀 보고 계세요. 네, 마이클래스 영어입니다. 네. 아, 네네, 어머니. 네. 일단은, 물론 병행 준비가 원칙이라서요. 정시 선행반이랑 수시 집중반이라고 컨셉은 따로 있으나 2학년 같은 경우는 병행 준비가 일단 원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네. 아, 혹시 어머니 아이가 혹시 어느 학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풍동고등학교요. 제가 근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수업 중이라서 그런데 혹시 이따가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아, 네네네. 그때 그 이후에 제가 바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자, 그럼 같이 볼까요? The term biological control은 널리 사용된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요. In a broad context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생물학적 통제의 개념은 넓은 범위에서의 어, 넓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사용된다. 이렇게 요약하죠 뭐. 그냥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거의 거진 끝까지 읽었으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생물학적 통제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방면에서 생물학적인 상황 내에서 사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니까 뒤에 봐봐. 이 빌드업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장이 있어야 뒤에가 성립이 되는 게, 뒤에는 아까 단연생의 생태계도 있고 단명하는 생태계도 있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생태계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해충 문제도 되게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걸 다 싸잡아서 biological control이라는 단어로 퉁쳐서 얘기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어쩌면 필자는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걸 수도 있지 않을까? biological control이라는 말이 너무나 넓으니까 이걸 좀 좁힐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왜냐면 어쨌든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지? 자,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This has been spectacularly successful in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활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브로드 컨텍스트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야? 외래종 도입과 그다음에 천적의 수립 같은 것들로 해충 문제를 해결했다. 음, 외래종 도입과 천적의 수립으로 음, 외래종 도입과 천적의 수립으로 여러 해충 문제를 해결했다. 생물학적 통제가 뭔가 했더니 요런 거구나. 해충 문제 같은 거를 요런 걸로 해결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구체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3, 4번 뭉뚱그려서 볼게요. 이러한 거는 일부 특정한 유형에서만 성공했고 이와 반대로 다른 곳에서는 제한적인 성공을 거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동환아, 흐름이 유지됐어? 뒤집혔어?
다시. 자, 아니 기술적으로만 봐도 여기 successful인데 limited잖아, 그지? 전환됐다고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는 재용아 중요해 안 해? 당연히 하나도 안 중요하죠. 이제 여기서 봐야죠. 밑에 이러한 외래종 도입, 이 외래종 도입이라고 하잖아, 그지? 이러한 접근이니까 여기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중에 뭐 얘기하는 거야? 외래종 도입이 실패했다는 거야. 하지만 하지만은 강조를 위해서 이걸로 써볼까요? 하지만 외래종 도입은 부분적 성공만 거둠이라고 하죠. 부분적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어가 아니죠. 나쁜 말이 아니지. 그런데 이거를 너네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5, 6번은 딥하게 안 읽었으니까.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뭐 때문에가 아니다. 천적의 수립을 제대로 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런 걸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고 얘기해놓고 그냥 지금 부분적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이거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는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거죠. 경영 실태와 그다음에 협력적 연구의 부족 때문이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요인들에 있어서의 협력적 연구가 부족했다는 거고, 그리고 따라서 importation programs는 to date가 무슨 뜻이야? 이거는 지금까지라는 뜻이야. 이거 외워. 이거 자주 나와. to date는 지금까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따라서 외래종 도입의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are largely a matter of trial and error. trial and error가 뭘까요? trial이 이게 시행, error는 착오, 시행착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행착오의 문제였대. 개개인의 스페셜리스트, 관련된 개개인의 스페셜리스트들의 시행착오의 문제였지. 지금까지 뭐가 아니었다? 협력적 연구가 아니었다. 대립되네. 그지? 그러니까 6번이랑 5번이랑 현빈아 같은 말 다른 말? 6번이랑 5번이랑 5, 6번이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얘들아. 혼자서 뺑이 쳤다는 뜻 아니야. 여러 명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5번에 이거 협력적 연구가 부족했다는 같은 말 아니에요? 그죠? concerted 이거 외워야 된다. concerted은 서로가 조화롭게 팀을 이뤄서 너는 저거 해, 너는 저거 해 이렇게 해서 협력했다는 게 concerted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5, 6번은 결국 실패한 이유, 자,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과로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분적인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거, 그거는 바로 경영 관행, 관리 관행이라고 할까요? 관리 관행과 협력적 연구의 부족 때문에 일어났다. 관리 관행과 협력적 연구의 부족이 결국 원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부분적인 성공만 거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답이 1번으로 돼 있다고? 이거 1번이 아니에요. 이거 오타야. 잘못 만든 거. 혹시 다른 친구들도 1번이라고 봤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줄래요? 이건 내가 오타 낸 것 같은데? 한번 봐봐. 40번에 1번이라 돼 있어요? 그럼 뒤에 그 40번 해설지 쪽으로도 가볼래? 거기도 뭐라 돼 있나? 거기도 고쳐야 되나? 그럼 이거 오타예요. 죄송해요. 이거 5번이에요. 바꿀게요. 나중에
더 수정해야 돼. 그럼 절대 답이 1번이 될 수가 없는 건 여러분이 문제 풀어봐서 알죠? 갑자기 몹쓸 상상했는데 열심히 설명해서 5번인 것처럼 했는데 진짜 답 1번이었으면 나 오늘 은퇴했겠지? 아찔한데? 옛날에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건데 17년도에 한번 그런 사건이 비슷한 게 있었거든 난. 그때는 진짜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가지고. 아이고. 어? 영어 아니면 나 강사 못하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실력이 부족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보면 영어가 그나마 낫고요. 다행히 내가 수능 봤던 거 1등급이긴 했으니까. 저 때 당시에 만약에 이거 2016년에 내가 이거 강의하라고 했으면 일단 집에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나도 이렇게 풀어보고 막 해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못 풀어. 그랬었던 시절이 있어요, 저도. 자, 41번 빨리 하고 주제 후딱 빨리 가자. 근데 이제는 수업 준비 이제 아예 안 하죠. 3월 모의고사 이번에 이렇게 예를 들면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설하면 되지.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성장하면 돼요. 관계부사 뭐 있어야 돼? 재용아. 도와줘 빨리. 뭐야? 선행사. 관계는 선행사. 야, 관계 붙으면 무조건 선행사라고 했잖아. 관계 붙으면 무조건 선행사로 노는 거야. 근데 한 놈이 또라이야. 한 놈이 관계 타이틀 달고 있는데 또라이 짓을 하고 있어. 선행사가 없어. 그게 누구야? 이번에 니네 시험 문제 나왔잖아. 3월 모의고사. 관계대명사 아쉬웠잖아. 정답에 48 찍었잖아. 자, 관계부사 뭐예요? 이거야. 그래서 그 non progress, 아무 진전도 없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은 여겨져,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알겠지? 이거 배웠던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부정대명사 원은 뭐로 해라고? 가리키는 거 없으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당연히 break away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break away. 헤어져야 한다.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이거는 좀 같이 읽어볼게요. The restructuring of a problem. 문제를 재구조화하는 거는 유발될 수 있다. 뭐 함으로써? 성공적이지 못한 시도에 의해서. In solving. 근데 그 시도가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Solving the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동사는 여기 있죠? 접속사 없으니까 동사 또 나오면 돼, 안 돼? 동사 근데 두 개 쓰고 싶으면 그때 쓰는 게 준동사 구문. 그죠? 준동사 활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분사 구문이죠. 그리고 분사 구문 콤마 찍고 맨 뒤에 오면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게 먼저 일어나야 이게 일어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선후 관계로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뭘로 lead to 이끌고 간대. 뭐가? 이 재구조화가.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어떻게 잘 보시면 leading이 분사 구문이잖아요. 자, to는 뭐예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나와야 되지. 동명사. 자,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동명사고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 알겠지? 몰랐으면 이거 연습해야 돼. 알겠지? 재영이 알겠어? 그래서 뭐를 이야기한다? 새로운 정보가 불려들여지는 것을 일으킨다라는 거야. 자, 성공적이 못한 시도를 통해서 문제 재구조화가 일어나.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새로운 정보가 새롭게 불려 들어와진다고. 어디에? While the person is thinking.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의 뇌에. 알겠죠? 이거 해석 못하면 이제 나가리 되는 거야, 이거. 이거 중요해. 만약에 지금 해석 못하신 분은 이거 해석하시고요.
이렇게까지 역설했다는 건 그러면 월요일에 문장 독해 무조건 출제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꼭 훈련하십시오. 자, 다 됐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아, 생각해보니까 너네 월요일에 공부할 거리를 좀 줘야 되니까 그럼 문장 독해만 좀 보자. 문장 독해만 먼저 싹 보고 41번 넘을게.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아서 여기 뒤에 42번 제목으로 오세요. 문장 독해를 먼저 끝내고 하겠습니다. 너네 공부할 거 좀 줘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제목 추론은 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하고요. 과목 적어네. 과목 적어 하면 그냥 뭐 하면 돼? 기억나? 그게 뭐냐면, 오케이? 알겠지? 자, centuries ago,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은 found. 재용아, find 뜻 뭐야? 저 눈빛은 내가 자주 보던 눈빛인데. find 뭐예요? 알게 되다. 찾다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게 됐어. 그게 어렵다고. 근데 그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여기 있잖아. 자, 탁.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라고. 뭐를 어렵다고 했냐면 imagine, 상상하는 거. 어떻게 누군가가 see an object, 물체를 볼 수 있는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2번도 과목 적어.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 너는 아마도 알게 될지 몰라. 재용아, 내가 그러면 찾다는 내가 10분 양보해서 오케이라고 할게.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보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알게 되다. 알겠죠? 알아내다도 좋고요. 너는 아마도 알게 될 거야. 그게 놀랍다고. 그게 뭐냐면 learn, 배우는 거야. 인간들에 대해서. 그 인간이 누구냐면 보거든. 물체를 그게 어디 있는지 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죠. 놀랍지 않습니까? 리딩 부스터에서 한 거 그대로 하는데 다 통하지 않아? 여태까지 안 통하고 있었어요? 웬만하면 그림을 맞춰서 하니까 다 되지. 여태까지 문장 독해 하면서 그러니까 니네도 다 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문장 범위 내에서도 할 줄 알게 돼야겠죠. 그지? 과목적으로 가져오 나면 그냥 뭐라 하라고? 그것이라고 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 하고 툭 끊으면서 가면 돼.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동격 대신에, 그러면 재용이 명예 부활의 기회를 드릴게요. 동격 나면 어떻게 하라고? 오케이, 위험할 뻔했어. 더 간단하게는 즉이라고 해도 되죠. 그게 뭐냐면 잘했어요. Not only musicians and psychologists. 음악가랑 심리학과뿐만 아니라 또한 committed, 이건 뭔가 몰빵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전담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음악에 몰빵된, 전념하는, 그러니까 음악 애호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종종 voice, 목소리를 낸대, 의견에 대해서. 근데 그 의견이 즉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The beauty of music, 음악의 아름다움이 놓여 있다고. 표현적인 deviate 이거 외웠나? 너네 단어장엔 있을 텐데 deviate 있어요 혹시? 요거는 옛날에는 달아줬나? 아 써있긴 하네. 근데 deviate가 이게 탈선하다거든. 그러니까 선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지? 그래서 deviation 하면은 벗어남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뭔가 이렇게 궤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 궤도에서 벗어나는 게 다 deviation. 요거는 옛날에는 각주달 만한 단어다라고 보지만 요즘은 알아놔야 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표현적인 탈선, 표현적인 뭐라 해야 될까? 변화? 원래대로 표현하지 않고 바꾸는 거니까 변주, 변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자, rarely니까 성명 어떻게 하면 돼? 찔끔. rarely 찔끔이잖아. 거의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음악가들은 겨우 찔끔 연주해. 두 개 똑같은 노트 또 여기서 그 필기 노트 하지 말고 노트가 음악에서 쓰면 뭐냐면 음표란 뜻이야, 음표. 그래서 단어 몰랐으면 뒤에다 써놓으세요. 노트 음표예요. 그래서 너네 스코어가 뭔지 알아?
스코어? 스코어가 악보야. 알겠죠? 점수가 아니라. 그래서 노트랑 스코어는 같이 외워두세요. 보통 음악 관련된 소재 나올 때 두 개 같이 나와요, 보통. 3번. 가져 또 나왔다. 이는 또한 표현한다. 왜 그것이 가치 있는지. 그게 뭐냐면, 왜 여기서 그게 뭐냐면 해야 돼? 4 나왔으니까 이거 딱 봐도 뭐야? 4 보자마자 이제 나와야죠. 4 뭐야, 이거? 아니, 잘 봐. 가져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진조 나오겠지. 진조가 접속사 됐을, 그러니까 접속사 됐을 수도 있고. 됐 쓰기 좀 뭐 나오면 돼? 됐 바꾸는 거. 투부정사. 그지? 근데 4가 나왔네? 그럼 이제 니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it also explains why it is worthwhile. 이는 또한 설명해. 왜 이게 가치 있는지. 딱 하자마자 이시 분명히 앞에 가리킨 게 없잖아요. 이제 본능적 뭐 해야 돼? 이제 끊고 뒤에서 이게 뭔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4가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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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가치가 있는지 탁. 그게 뭐냐면 following generations 뒤따라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뒤의 세대, 후에 나오는 세대들이 repeat 반복하는 게 똑같은 레퍼토리를 똑같은 레퍼토리를 뒤의 세대가 반복하도록 하는 게 참 가치 있는 거라는 걸 설명해 준대. 이렇게 해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딱 보자마자 투부정사 나온다. 의미상의 주어 잡고 준동사로 잡을 준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안 돼요? 응. 네네네. 너네 투부정사 만들 때, 투부정사로 문장 구조 만들 때 의미상의 주어 어떻게 갖고 온다 그랬어? 전치사 포에다가 명사 가져온다 했잖아. 이게 의미상의 주어. 이거 했었던 거, 고도화에서 했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이해됐지? 계속적 용법. 이게 내신이랑 다른 반은 내신하고 있으니까 되게 수업 스타일 되게 내신이 섞인 거 같네, 이렇게. 그치? 내가 왜냐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만 지금 한 3주 동안 한 1000번 얘기한 것 같으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 뭐야? 뭐? 그러니까 그거 뭐야? 접선.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접속사 플러스 선행사. 새롭고 영감을 불어넣는 해석은 도와줘, 우리가. 뭐 하도록? expand, 넓히도록. 우리의 이해를.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serve, 기능을 해. 뭐 하도록? enrich, 풍부하게 하고 생동감 있게 하도록. 음악의 장면을. 이게 뭐야? 뭐긴 뭐야? 앞에 싹 다지. 앞에 문장의 내용, 앞에 내용을 싹 잡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알겠지? 끝.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43번까지 했으니까 문장 독해 41번부터 33번까지 준비해 오세요. 근데 너무 쉽다, 근데.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많이 쉽네, 그지? 여기서 한 4문장 정도 솎아서 시험 문제 낼 테니까 연습해 오시면 되고요. 자, 주제 얼른 마무리 합시다. 이때 당시 이거 되게 센세이션했습니다. 제목에서 이렇게 고난도를 낸다고? 거의 이런 충격이었는데. 자, disadvantages. 단점이네. 뭐의 단점? experience in creative thinking. 이거는 창의적 생각 얘기하는 거네. 창의적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의 단점이래. 2번 significance. 무슨 뜻? 중요성. 이건 긍정적 서술이네. 부정적 서술, 긍정적 서술. of analytical thinking and gaining insight.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서 분석적 사고의 중요성. 얘는 창의적 사고, 분석적 사고. 조금 다르네. contribution 무슨 뜻? 기여, 인사이트, 통찰력의 기여, 통찰력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significance의 유의어죠. 어떻게 보면. 자, 통찰력이 어디에 기여한데? forming a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을 얻는 데 있어서 통찰력의 기여. 이건 통찰력을
키워드를 잡아야겠다. 통찰력. 네? 뭔가 생각하는 게 나오려나 봐. 자꾸 막 생각이 나와. 이제 4번 necessary 필요성 분리하래. 통찰력을 뭐로부터? 분석적 사고로부터. 얘는 또 이걸 두 개를 다 보고 있는 거네. 그지? 5번 어려움이래. 얘도 부정적 설술이네. acquire가 무슨 뜻이에요? 습득하다. in depth는 응? 축구 자주 보는 친구면 특히 손흥민 빠면은 자주 들 텐데 토트넘은 뎁스가 너무 얇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선수층이 얇다는 거야. 예를 들어 손흥민 부상하면 손흥민을 대체할 선수가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걸 보통 뎁스가 얇다라고 해요. 뎁스는 깊이에요. 인 뎁스는 뭐야? 깊이를 더 들어간 거잖아.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심층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층적인 지식을 얻는 것에 어려움이래. 뭐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자, 키워드가 하나도 안 겹치죠? 그지? 그러면 이러면 생각하는 것과 관련된 게 소재로 나올 거고 이거 가지고 일단 풀어서 키워드 갈라내야겠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바로 가시면 돼요. 자, 일부 사이콜로지스트는 믿는데 뭐라 믿냐면 통찰력은 결과라고. 즉 문제의 재구조화에 따른 결과래. 뭐 한 이후에 after a period of non-progress 그 어떤 진전도 없는 기간 이후에 문제의 구조화의 결과로 결국 통찰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네. 어쨌든 통찰력이 그러면 키워드네 여기서. 통찰력은 결국 뭐의 결과다? 문제를 재구조화하는 것의 결과다. 근데 그게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진전이 없는 상태가 있고 그 이후에 일어난다네. 근데 그 진전이 없는 데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진전이 없다라는 과정을 지금 얘가 뭐 하고 있어? 관계부사로 구현하고 있잖아. 웨어를로. 그지? 그래서 사람이 뭐라고 여겨지냐면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대요.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경험에. 그리고 그래서 get stuck, 갇히는 거라는 거죠. get stuck이니까 안 움직이는 거지. 근데 get stuck이 된다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과거에 지나치게 집착을 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non progress가 있는데 근데 그거 해야 뭐 한다? 이게 일어나고 그거 해야 인사이트가 일어나는 거네. 첫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재구조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통찰력이 생긴다. 이런 인과관계 내지는 순서관계를 잡고 가셔야겠네. 빡세네. 그지? 그러니까 니네 이런 식으로 선호관계 헷갈리면 넘버링 하면서 풀어.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아? 그지? 자, 매너 또 매너 해라 또. 매너 뭐예요? 방법. 새로운 방법은 to represent a problem is suddenly discovered. 문제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 갑자기 빵 하고 발견된대. 그래서 그게 뭐로 이끈다? 다른 길로 이끈대. 근데 그 다른 길이 뭐로 가는 게? 해결책으로.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새로운 문제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란 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Here to after는 여기 써있죠. 지금까지 unpredicted, 예측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당연하지. 그러니까 새로운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대. 자, 문제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 뭐야? 영아, 글은 하나에 뭐라고 했어? 항상 내가 시스템이라 했지. 시스템, 유기체.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시스템의 본질적인 뜻이 뭐야? 한국어로 체계. 어떤 한 놈이 빠지면 전체로서 기능을 못하는 게 시스템이야. 그럼 반대로 글은 시스템이야. 그러면은 한 놈이 난데없이 아무 뜻도 안 갖고 있는데 갑자기 꼽사리 낄 수 있어? 너네 지금 내가 뭐 가르치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비문학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게 비문학의 본질이야. 갑자기 난데없이 빵 하고 나오는 글은 없다라는 거야, 문장은.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시험 중에 하나인 수능에서 그딴 식으로 문제를 낸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지? 이거 뭐냐고. 문제 재구성. 문제 재구성. 오케이. 또. 아니면 다 문제 재구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통찰력이죠. 새로운 방법을 알아냈다는 거니까 통찰력이죠. 그래서 그 통찰력 덕분에 결과값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It has been claimed that no specific knowledge. 이는 항상 주장되어 와. 뭐냐면 no specific knowledge. 그 어떤 특정한 지식도 아니면 경험도 필요하다고. 필요하지 않다고지. 노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To attain insight in the problem situation. 문제 상황에서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다고 주장이 늘 되어 왔대. 얘는 왜 했을까?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는 뭐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는. 통찰력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지. What is insight? 그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그 뒤에서부터 뭐야? 통찰력은 결국 뭐예요? 진전이 없는 시기를 지나고 갑자기 해결책에 대한 통찰력이 빵 하고 생기는 거. 이게 인사이트가 생긴 과정이지. 그게 바로 통찰력이라는 거지. 그지? 그럼 통찰력은 어떻게 생긴다고 늘 얘기해 왔대?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늘 여겨져 왔대. A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는 그냥 사실은 이라는 뜻이야. 근데 사실은 one, 사람은 마땅히 break away from experience and let the mind wander freely. wander가 무슨 뜻이에요? 배회하다. 여기저기 막 헤치고 댕기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거랑 같은 말 다른 말. 그 어떤 지식도 경험도 필요하지 않대.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서. 알겠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밖으로 나오고 마음을 자유롭게 떠돌도록 냅두래. 그럼 지식 필요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필요한 거지. 그럼 이게 계속 같은 말이네? 그러니까 어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같은 말. Nevertheless 무슨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중요해 안 중요해? No.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perimental studies have shown that 자 연구 끌고 왔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놓고 연구 끌고 왔으면 앞에 걸 반박하겠어? 옹호하겠어? 반박하지 않을까? 자, 실험적인 연구가 완전히 보여줬는데 그게 뭐냐면 인사이트는 사실 뭐의 결과다? Ordinary Analytical Thinking이래. 통찰력은 사실은 일반적인 분석적 사고의 결과래. 끝났네? 이게 핵심이잖아. 찾았네. 자, 보자. 그러니까 분석적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분석적 사고가 왜 필요한 거겠어? 문제를 재고조하려면 분석을 해야지. 그지? 그 얘기였던 거죠. 한번 볼까요? 창의적인 생각이 경험에서의 꺼져 그냥. 그죠? 1번은 말도 안 되고요. 무슨 창의성이에요. 그죠? 이건 지금 창의적 얘기한 게 아니라 통찰력 얘기한 거죠. 2번 중요하대요. 통찰력을 얻는 데 있어서의 분석적 사고의 중요성이네. 2번이네. 리절트라 했습니다. 그지? 뭐야, 싱겁게 끝났네요. 답 2번이에요. 자, 3번부터 또 볼게요. 대체 이때 당시 6년 전 선배들은 왜 틀렸는지를 봐야죠. 이거 정답이 40%잖아. 이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렸어, 이거. 절대평가 1세대들이 봤던 9월 평가원이.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의 역할이래. 야, 말이 돼? 일단 첫째,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게 통찰력 아니야? 다시. 이거 말장난이잖아. 아까도 봐봐. 난데없이 갑자기 빵 하고 생기는 거라며.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을 새로운 게 갑자기 생기는 거라며. 그럼 결국 그게 새로운 관점 아니야?
새로운 관점의 인사이트는 같은 말 아니야? 근데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이 필요하다? 장난, 말장난이잖아. 근데 니네 이 말장난 어디서 많이 봐? 국어 문학에서 오질나게 많이 보죠? 진짜 국어 문학 오답 다 이렇게밖에 못 만들잖아. 그지? 마치 그럴싸하게 아닌 것처럼.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건 일단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 그지? 탈락.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이 4번으로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 한 3, 40%대로 기억하는데, 4번으로 간 친구가. 통찰력을 분석적 사고로부터 분리하는 걸 필요성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오히려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통찰력으로 가려면 분석적 사고가 필요해. 니네, 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통찰력은 늘 아무 지식 없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생길 줄 알았지? 아닌데? 사실은 분석적 사고 때문이야. 이거 다 뭐야? 통념이잖아, 여기. 그지? 그러니까 분석적 사고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야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인과관계도 잘못됐죠. 이거 두 개 통합하면 안 되죠. 이게 있어야 이게 생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말장난을 장난친 거야. 알겠죠? 5번 그냥 탈락이죠. acquiring depth knowledge from experience 경험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1번은 빨리 볼게요. 이거는 문제 선지를 꼬아서 어려웠던 거지. 사실 지문이 어렵진 않았어가지고, 그치? 지문 내용은 되게 직관적이지. 왜 너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창의력은 뭔가 사람의 창의성 있잖아. 창의성. 재용아, 나중에 너가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뭔가 창의적인 애로 키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싱크빅 할 거야? 너네는 싱크빅 했냐? 난 했는데, 싱크빅. 너네 때는 너네 때 뭐해? 어렸을 때 뭐 했어? 그러니까 왜 어렸을 때 막 그런 학습지 같은 거 하잖아. 난 싱크빅 했거든? 초등학생 때? 너네 뭐 했나 궁금해서. 구몬? 비슷한 거 했네. 구몬을 뭐 했어? 아, 수학이랑 한번?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도 막 되게 재밌는 거 막 하던데. 싱크빅 아직도 되게 막 무슨 장난감 같은 거 막 뭐 하고 막 그랬었는데 나. 7살, 8살 때. 안 했어 아무것도? 그러면 재용이는 나중에 자식 낳으면 싱크빅 시켜 안 시켜? 왜 둔지랄이야? 어쨌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창의력은 뭔가 그 사람의 뭔가 독창성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우리 흔히 알고 있잖아. 근데 창의성을 알고 보니까 뭐야?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분석적 사고, 그리고 책 많이 읽는 거 이런 데서 온다. 이런 얘기야 이거.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 참신했을진 모르지만 지금 수능 특강이 몇 세대가 거쳤는데 그지? 그래서 지금은 되게 진부한 소재죠. 창의성, 즉 통찰력은 분석적 사고로부터 나온다. 자, 1번 보시면 일부 심리학자들은 통찰력은 결국 뭐의 결과다? 문제 재구조화에 따른 결과다. 근데 그 문제 재구조화는 뭐예요? 뭔가 진전이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자, 통찰력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통찰력은 문제의 재구조화에 따라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번이랑 2번을 섞어서 얘기하면 재구조화는 결국 뭐예요? 과거에 집중하여 진전되지 않는 과정을 거쳐 문제를 드러내는 새로운 방식이 갑자기 떠오른다. 요거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잘 봐. 재구조화가 뭐냐라고 말이 어렵잖아. 그지? 그게 결국 뭐예요?
얘들아, 과거에 집중한다는 게 뭐야? 앞으로 뒤에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을 안 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네? 그치? 우리 아까 지문 어느 정도 읽었잖아. 글은 하나의 시스템이라 그랬네? 야, 과거에 지나치게 집중한 게 뭔 말이야? 과거에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분석적 사고야. 그게 분석적 사고라고. 이거 알아내는 게 독해력이야. 왜 분석적 사고는 뭐야? 기존에 있는 걸 내가 논리적으로 해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을 해야 분석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느라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안 생기면 통찰력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왜? 뒤에서 뭐라 했어? 분석적 사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랬잖아. 자, 3, 4번 한꺼번에 묶으면. 자, 이거는 통념 부분이죠. 통념은, 통찰력은 기존의 정보 없이 새로운 것을 떠올리는 능력으로 여겨짐. 기존의 정보 없이. 얘는 지금 과거에 집중하는데. 잘 봐. 과거에 집중하는 거, 기존의 정보 없이 누가 봐도 대립관계. 근데 통념이네. 뒤집은 게 분석적 사고. 됐죠? 5번부터 7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결과가 결국은 뭐를 보여주냐? 사실은 뭐의 결과다? 일반적인 분석적 사고에 기인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의 재구조화는 can be caused, 일어날 수 있다. 성공적이지 못한 시도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한 시도가 뭐야? non progress 아니야? 그지? 근데 그게 결국 뭐야? 시도 실패하면서 계속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결국 분석인 거잖아. 그러면서 성공으로 나아간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 확 되죠? 그지? 결국 통찰력은 일반적인 분석적 사고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요 내용이 분석적 사고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문의 메시지는 뭡니까? 통찰력은 분석적 사고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깔끔하죠?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주제가 끝났어요. 제목은 그냥 제목에 대한 컨셉, 제목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만 보여주고 오늘 수업 마치고 우리 내일 몇 시까지 온다? 5시, 4시 반. 오케이? 뭐 가져온다? 그렇죠. 매산문과 고전을 가져오셔야 돼요. 듣기는 오늘 줬으니까 월요일까지 외워오시고요. 자, 수능 주제는요. 24번을 기준으로 나오죠, 요즘. 근데 주제랑 제목이랑 똑같아요. 비슷한데 다만 차이가 있어. 아까 제목, 주제는 좀 어땠어? 앞에 다 키워드 나왔지. 뭐 significance, side effects, advantage, disadvantage 이런 거 나왔잖아. 근데 이제 제목은 그런 거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다 대문자죠. 그러니까 뉴스로 치면 맨 위에 헤드라인이야, 헤드라인. 그죠? 그러니까 다 대문자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조금 차이점은 어떻냐면 주제는 선지가 조금 직선적이고 직관적이야. 그러니까 읽자마자 바로 이해되는 그런 느낌인데 제목은 다소 좀 함축적이나 비유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클라우드 같은 거
클라우드가 동사로 쓰면 뭐야? 구름이잖아. 동사로 쓰면 그러니까 먹구름이 끼게 하다,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하다, 흐릿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목 같은 경우는 조금 주제랑 요지 얘네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선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제보다는 선지의 어려움은 조금 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질문 있는 사람?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국어 교재 들고 와서 공부 또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해, 알겠지? 죽어라 해. 상징적인 의미. 하루에 몇 시간 하라고? 이제 10시간 해. 이게 6시, 애새끼쯤 6시간이 뭐야? 10시간, 12시간 해. 그러고 죽으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지는 마시고요, 알겠죠? 열심히 해, 10시간까지. 고생했어요.